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시장 분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힘든 시장이었죠. 코스피는 3060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96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락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기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기다리던 어떻게 보면 악재,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악재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폭락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하락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강세장,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주가 올랐었던 대부분 강세장 혹은 폭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은 다시 한번 연출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시장을 먼저 보시면 특히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 오른 종목들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돌아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을 했었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할 종목들이 없으니까 신규 상장하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으로 자금이 몰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을 주도할 만한 대형 섹터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 다 한 번씩 돌았습니다. 한 번씩 상승의 어떤 주도권이 한 번씩 다 돈 상황이에요. 자동차주면 자동차주, 전자주, 뭐 바이오, 신규 상장주 이제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난 우리가 겪어왔었던 시장과 지금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겪어야 할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그리고 뭐 유럽 시장은 뭐 우리나라보다는 조정폭이 덜했는데 아시아권 시장이 그나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니케이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좀 하락 흐름이 있었고,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컸었던 부분이 있고, 항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만 시장도 조금씩 우리나라가 지수 떨어질 때가 이제 8월 달 초선부터 떨어졌었는데 대만 시장도 조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권 시장의 공통점은 지금 이제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3000선도 충분히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닥도 900선까지도 조정 여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고된 악재가 빨리 다가오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좀 하락을 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야 좋지, 어떤 식으로 계단식으로 또 하락하고 또 올라갈 것처럼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소폭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지루하고 수익 내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시장인데, 사실 이렇게 그냥 좀 고점에서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지난 코로나 같은 상황과 같은 뭐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는 거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는 거고, 일단 시장이 좀 하락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조정 여력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혹시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6만 원대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매매하시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쫙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하락 이후에 쫙 폭등 시장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위치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크게 나오고 다시 저점도 잡아야 되고 기간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6개월 혹은 12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대형주들도요.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냐면 지금까지 8월 달 들어서 8월 4일부터 이제 시장이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렇게 시장을 좀 보면 일부 특정 종목들에서만 뭐 그렇게 종목도 많지도 않았어요. 뭐 카카오뱅크라고 하든지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만 막 움직였고 뭐 신흥 뭐 SEC라는 종목 뭐 이런 것도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종목 수가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움직인 종목 수도 굉장히 작았고 그나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려도 매물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하는 걸 좀 보고 있다가 조금 더 하락하고 바닥권에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또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락폭이 이제 이만큼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일단 반은 넘은 것 같아요. 반드시 반은 넘은 것 같고 지금 이 지점 어디인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 어디인가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시장 하락하는 거 끝까지 한번 지켜봤다가 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요일날 시장은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수도 있어 보여요. 단기 기술적 반등 이렇게 뭐 양봉 같은 거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양봉이 시장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눌리고 반등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대형주들 삼성전자 이런 것들 지금 현재도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시장이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주들이 있는 거는 수익 난 종목들은 대부분 좀 정리를 하시고 좀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이제 공략주들도 뭐 다음 주부터 이제 흐름도 다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테마주들 위주로 좀 지켜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의 공략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